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첫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의 능력을 보고 인선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만 기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묻자 적재적소 인재 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6시간 뒤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가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수족으로 요직을 채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재,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선에 대한 비판을 잘 듣고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곳곳에 배치되면서 논란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장에는 박행렬 인사혁신처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이 정부 인사를 장악할 거란 우려를 의식한 듯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거친 인사 전문가를 내세웠습니다. 비검찰 출신 단장 아래 3명의 검사들이 배치됐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 분야 인사를 검증할 인사정보 1담당관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 출신 이동균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검증 실무를 맡게 된 김현우, 김주현 검사 역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고위직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들을 검증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토하게 되는데 전 과정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겁니다. 현직 판사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은 그대로 두고 법무부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추천 단계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부처 장차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기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3명의 후임 인사까지 검증합니다. 새 경찰청장이 첫 검증 대상인데 법무부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경찰수장을 검증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북한이 며칠 내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국제사회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주 한국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돌아가 그 결과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y've obviously done the preparations in Punggye, and my understanding is they could test any time. 북한이 며칠 내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국무부 대변인의 경고 이후 하루 만에 국무부 고위 관료 입에서 핵실험 임박설이 또 한 번 등장한 겁니다. 성김 대표는 다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언제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면서
외교적인 길, 즉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대응, 유엔 제재 말고도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더 넓고 유연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It's obviously a multi-pronged approach, but we don't have an artificial timeline on when our commitment to diplomacy would end. 그 증거로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공개한 직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의료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올해 들어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는 변함없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핵실험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이 됐고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이재명 고문이 어제 보궐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국회에 나왔습니다.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국회로 첫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선거 패배로 내홍에 빠진 당 상황을 의식한 듯 취재진 앞에서 허리부터 깊이 숙였습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했고 당권 도전 여부도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반성 없는 등판이 지방선거 패배를 불렀다는 친문계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맞대응으로 갈등을 키우는 건 피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문계 의원들은 당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확산시키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과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1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고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친문계의 공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당권 도전이 변수로 남아있는 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비대위가 8월 전당대회까지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확대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200m 길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멈춰선 화물차가 수 킬로미터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의왕에서도 울산, 광양 등 주요 항구와 산업단지 16곳에서도 화물연대가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노동자들은 올 연말에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대상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 전국 곳곳에서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기 의왕 유통기지 등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운송이 중단되고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출하가 지연됐습니다. 울산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 통행을 막으려다 경찰관을 밀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는 등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지만 운송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창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운송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